우리 이 시점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요. 원래 전통적인 이란의 우방 국가는 두 나라가 있죠. 중국과 러시아.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 중동전에서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요. 그러면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이란정 관련해서 이렇게 조용한지에 대해서 뒤에 비하인드를 아시면은 이란 관련된 어떤 사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것 같아서 네, 마경환입니다. 어제는 제가 유가 전망 했었죠. 많이들 걱정하시는 생각보다 매크로 관점에서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 단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퍼머넌트 영구적 영향보다는 일시적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유가 관련해서 너무 큰 걱정 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가 중동전이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 편이 좀 많았으면은 훨 더 좀 세게 나갈 수 있는데, 오늘 또 지금 좀 전에 휴전에 동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란 쪽에서 자기 편에서 편들어준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대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요. 원래 전통적인 이란의 우방 국가는 두 나라가 있죠. 중국과 러시아.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 중동전에서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요. 그러면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이란정 관련해서 이렇게 조용한지에 대해서 뒤에 비하인드를 아시면은 이란 관련된 어떤 사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것 같아서, 중국과 러시아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란 편에 들어서 공조를 할 여지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이 안 나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석유거든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입 국가입니다. 근데 이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특히나 이란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많이 불거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전체 석유 수입 물량에 엄청난 물량이 불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이렇게 안 나서는 거는 석유 에너지 어떤 공급처를 안전하게 좀 확보를 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자꾸 자극해서 너 뒤에 백이 있으니까 한번 싸워봐 라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석유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조용하게 잘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은 석유 때문에 그런 건데, 러시아는 또 달라요. 러시아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는 중국보다 이란을 도와줘야 될 더 확실한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까지 이란이 러시아에 엄청난 드론을 제공했잖아요. 이게 군사적 당호 조약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주 크게 도움이 나서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스라엘 이란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 나라가 러시아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왜 수혜냐면, 첫 번째로는 국제적 관심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으로 옮겨갔잖아요. 그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글로벌리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이 만약에 더 불거진다고 하면은 유가가 더 급등하고 제재를 또 풀어줄 가능성도 있고, 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는 아까 두 가지 측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죽여준다. 두 번째, 유가 상승에 따라서 러시아는 순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즐긴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러시아가 안 나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가장 큰 석유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이란을 부추겨서 상황을 더 확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중동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2021년대 이란하고 이렇게 양국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딱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지금 중국이 중동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란이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국의 중요한 석유 공급 국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까지 관련된 인용에 가능한 여기에다가 인발부대에서 또 미국과 굉장히 좀 갈등 관계를 가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지역 분쟁에 휘말리지도 않고 싶고, 그러나 또 반대편에 이란에 대해서는 전략적 파트너이고 또 석유 중요한 공급처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좀 해줘야 되는 두 쪽 양이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명시적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관심사는 결국은 중국이 현재 석유를 가장 많이 싸게 수입한 나라는 크게 두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 두 나라 입장에서 자기네 석유가 나오는 거를 제재 때문에 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제 가격에 사주겠어요? 당연히 할인된 가격에, 싼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즉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저렴한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이 중동전 사태로 인해서 이런 중국의 굉장히 석유 중요한 공급처인 이란의 어떤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거를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수입하는 물동량이 얼마냐면은 전체 중국 석유 수입량의 거의 한 50% 육박하는 45%입니다. 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이 전 세계 가장 큰 석유 순수입 국가인데 수입 물량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경제가 나쁜 중국에 거의 치명타를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이란을 최대한 설득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란이 왜 이번에 미국이 제의한 휴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가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되면 이란 자기네 수출도 완전히 다 봉쇄를 되는 거잖아요. 또 자기의 가장 큰 우방국이고 돈줄인 중국과 완전히 딱 불락이 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미국한테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는 타격하지 마라는 걸 조율하고 있고, 두 번째 이란한테 야 너 지금 핵무기 타격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봉쇄하면 안 돼. 그럼 너 죽어. 우리 되게 힘들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설득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현재 중동전의 중국의 입장은 이런 거를 매니지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서 한번 싸워봐는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밑에서 조용하게 조율하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국이 노리는 건 뭘까요? 중국이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란의 재건 사업 상황이 끝난 다음에 지금 많은 어떤 폭격을 맞아서 인프라가 낮췄는데 중국은 그래도 지금 이란과의 좋은 관계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란의 재건 사업에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포커스를 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안 나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타겟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란의 주요한 어떤 석유 수출인데, 보시면 바처럼 2020년 이전 2018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이란 석유를 수입했던 데가 EU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디아, 그리고 요때 이건 중국이고, 그리고 요때는 한국, 일본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란 석유 수입하는 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이때 슬라이드와 현재 슬라이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란에서 수출하는 석유의 70%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이 수입했던 EU는 지금 현재 전량 수입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도 수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란의 수출 물동량의 한 7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 간에 다 중요하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의 석유 시설이 파괴되거나 이게 불락이 되면 안 되고, 반대로 이란 정권 입장에서도 돈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과의 중동 사태는 중국 입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반대편에 이란 입장이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전이 에스컬레이션 돼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은 어떻게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자극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 한번 볼게요.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중국보다도 이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왜? 최근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란제 드론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얘네들이 지난 20년간의 러시아와 이란 간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지만은 특히나 이게 언제 계약을 했냐면 금년 1월 달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그게 비준이 됐어요. 지금 한 2달 전에 20년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는데 불구하고 결론은 러시아가 이란을 크게 안 도울 것 같아요. 흉내 낼 수 있겠지만 크게 못 도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현재 이란발 중동전이 굉장히 좋은 꽃놀이패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잖아요. 자, 첫 번째,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는 어쨌건 간에 국제 관심사가 어떻게 중동으로 건너갔으니까 여름 공세를 펼치기에 더 좋은 상황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유가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글로벌 석유 증산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제재 수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죠. 또 어쨌건 간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록 중국 같은데 좀 싸게 팔고 있지만은 이제 가격 좀 높일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는 석유 순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을 하는 상황일 때 오히려 베네핏, 수혜를 보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 매출이 증대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관심 줄어들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적극적으로 이란을 테헤란을 도와줄 일은 없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러시아가 크게 나서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의 사정 때문에 지금 이란 편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채권 투자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3편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순수출 국가고 또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고 전기차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생각보다 유가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물가의 얘기겠죠. 물가의 충격이 안 클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미국 채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중동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엄청 자극되고 그래서 금리가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브라질 채권 관련해서는 제가 브라질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을 투자할 때 중요한 변수가 브라질의 통화잖아요. 한국에서 지난 15년 전에서도 한국의 원화대 브라질이 많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화부가 중요한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중동전 이벤트 자체가 브라질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그 나라의 통화도 견조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브라질 현지 통화표 채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현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